이번 기말고사 예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트링에서 편미방 문제를 하나를 내야 되는데요. 요거는 운동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운동방정식 구하는 것 자체는 뭐 수학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요거는 일단 주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이 제로, 초기 속도가 제로이고 초기 변이가 있는 것, 가령 우리 예상 문제 요거는 그 연습 문제 있는데요. 12장 3줄의 연습 문제 12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 변이가 있으면은 이게 사실은 제로니까는 좀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초기 변이가 제로인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속도가 제로인 걸로 하겠습니다. 초기 변이는 오른쪽으로 있고요. 초기 속도가 제로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게 주어지고요. 경계 조건하고 초기 조건을 수식으로 일단 표현하라고 할 거고요. 이 문제 1, 2, 3, 4 이제 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를 이렇게 채점을 하기 위해서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낼 건데요. 두 번째 편미분 방정식, 이거를 변수분리법을 이용해서 두 개의 3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라고 문제를 낼게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쭉 풀어나가면 됩니다. 단지 그 초기 속도가 제로일 때를 의 케이스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문제, 그 수업 시간을 혼자서 스스로 풀어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 조건을 여기다가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졌으면은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하면은 식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요거를 스스로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을 적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이 값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요 값이 0이 되니까는 요 값이 gx가 0이 되니까는 초기 조건을 적용했을 때 일반적인 해가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4번의 해가 요거를 포지티브 고잉인지 네거티브 고잉인지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 공식 있잖아요. 코사인 A 사인 B는 코사인 A 플러스 B 뭐 이렇게 되는 공식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암기하기 싫으니까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면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두 개의 하나가 포지티브 고잉이고 하나가 네거티브 고잉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다음에 요거를 다시 적용을 해가지고 초기 조건이 초기 변이가 요것 또는 요거에 대해 가지고 bn을 구하는 거를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답이 뭐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초기 변이가 주어졌을 때 해의 첫 번째 항까지만 구해 보시오 하면은 요까지 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요 문제를 낼지 이쪽 문제를 낼지는 두 개 중에 하나를 낼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편미분 방정식에 이게 전반적으로 풀이하는 방법, 풀이하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지금 이 프로세스가 이게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내는 프로세스입니다. 요거는 스스로 몸에 터득을 해야 됩니다. 몸에 익혀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 방법은 사실은 다른 모든 편미분 방정식에서 사실은 거의 일관되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를 좀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또는 요거에 대해 가지고 이 흐름대로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를 자기가 안 보고 종이에다가 쭉 적어낼 수 있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까지 구하는 걸로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조금 익숙해지면 되고요.
몇 번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을. 그러니까 편미분 방정식 풀이 자체는 뭐 다 이는 거니까요. 손으로 푸는 거는 물론 수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거는 좀 다르지만은 알아야 되는 거는 거의 이는 거고, 뭐 공식이 달라지면 그게 따라 가지고 기본적인 해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 이 프로세스 자체는 사실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몇 번을 반복해서 이 문제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12장 5절은 열전도 방정식에 대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열전도 방정식인데요. 여기 U가 사실은 여기 템퍼러처입니다. 템퍼러처이고요. 여기 템퍼러처입니다. 템퍼러처이고 요거를 전개하는데 일단은 먼저 열 전달 체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하고 난 다음에 크레이지 책 교과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전도 방정식 기본은 사실 요식입니다. 이게 어떤 컨트롤 발룸이라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에너지량 하고 열이죠. 단위 시간당 나가는 양 하고 여기 들어가는 거고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제너레이션 되는 겁니다. 제너레이팅. 여기서 안에 뭐 핵이 있다든지 핵 연료가 있다든지 불이 있다든지 하면 이 자체 내에서 열이 발생하면은 여기에 당연히 생기겠죠. 들어오는 거에서 생기는 열 에너지,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을 빼면은 여기 안에서 스토리지 되는 축적되는 스토리지 되는 양입니다. 단위 시간당 이런 식으로의 기본적인 에너지 방정식이 성립을 하면은 이걸 가지고 일단 구하는데요. 지금 우리 공식에서는 사실은 요 제너레이션 되는 거는 이걸 일단 제로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요 안에서 열 에너지가 제너레이션 되는 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제로입니다. 요거는 뭐 히트 소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히트 SOURCE. 근데 거기에 없는 거니까 요건 제로가 되고요. 그럼 인하고 아웃을 보는데요. 인은 아웃은 뭐 유체역학이라든지 항상 기본적으로 연속체 역학에서는 요거를 구하는 거는 사실은 항상 동일합니다. 이렇게 dx, dy, dz라는 조그만한 어떤 컨트롤 볼륨을 하나를 놓고 테일러 전개를 하는 거죠. 여기서 qx가 들어왔으면은 qx만큼의 열량이 들어왔으면은 이쪽에 qx 플러스 dx라는 열량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qx에다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x dx, 사실은 뒤쪽에 더 있죠.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q제곱 dx제곱 뭐 이런 식으로 있지만 요거는 굉장히 뒤쪽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요것만 생각을 하면은 이쪽으로 나가는 것에서의 열량은 이런 식으로 x, y, z 방향이 돼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여기에 스토리지 되는 건데요. 스토리지 되는 거는 열량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열량 비열인데 비열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비열이라는 거는 단위 물질 1g을 1g 또는 단위 물질이 돼가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량입니다. 그러니까 열량은 뭐냐면은 열량이라는 거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가 얼마나 변하는가,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가 변화하고 이 온도가 변화할 때 질량 곱하기 여기에 비열이거든요. 비열을 곱하면은 열량이라는 게 됩니다. 온도가 템퍼러처가 여기에 조그만 컵이 있고 큰 컵이 있더라면은 똑같은 100도씨 있더라도 열량이라는 거는 the amount of heat거든요. 열이 가지고 있는 양이니까 이쪽 열이 이거 똑같은 100도라도 여기가 열량이 여기에 비해서 더 많지 않습니까? 열량은.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온도라도 질량을 곱하고 거기다 비열을 곱해가지고 열량을 구해냅니다. 열량이란 용어를 쓰는데요. 그러면은 이 스토리지 되는 값은 단위 질량당에다가
단위 부피당에다가 그 밀도하고 요걸 곱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요거 두 개가 질량이죠. 질량하고 비열을 곱하고 단위 시간당 온도를 곱하면은 단위 시간당의 열량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값이 됩니다. 요 값이 되고요. 따라서 단위 시간당 들어가는 열량하고 나오는 것은 이 안에서 축적되는 단위 시간당 열량의 변화량이니까요.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앞부분은 다 사라지고 요 부분만 남잖아요. 요 부분만 남기 때문에 이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소수는 제로가 돼서 요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까지만 일단은 알아놓고 다음 장에서 일단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식이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 요게 지금 제로이고, 제로인 상태에서 열이 들어오고 나온 것,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자체에 스토리지된 열량입니다. 근데 여기서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의 QX 값은 어떻게 비례가 되냐면은, 가령 온도가 높고 낮은 게 있으면 이 기울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QX 열 전달이 빨리 됩니다. 이 QX라는 것은 이 온도의 차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면적이잖아요. 이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빨리 됩니다. 열 전달되는 양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Q의 열 전달률이라는 것은 온도의 9배하고 면적에 비례합니다. 요거를 여기서도 푸리어 열전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상의 푸리어가 또 나옵니다. 그 푸리어 푸리어 전개하는 그 푸리어하고는 다릅니다만은 그 사람이 같이 했었던 모양입니다. 히터 컨덕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위 면적당 여기 단위 면적당의 열 전달량은 온도의 9배에다가 이게 K를 곱하는 걸 열 전도도 함수라고 어떤 상수를 곱합니다. 상수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비례식이 있고, 요거를 단위 면적당에 열 전달되는 양을 히트 플럭스라고 합니다. 플럭스는 단위 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구했던 식이 요거잖아요. 요거에서 요거는 사라지고 요 QX를 온도의 9배에다가 면적을 곱해가지고 열전도 개수를 곱하면은 요 값이 되고요. 이것을 이쪽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식에서 요게 사실은 계속 제로였죠. 제로면은 제로고, 여기에 열전도 개수가 재질에 따라서 항상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의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 플러스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t 플러스 라운드 z 제곱분의 라운드 z t 이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요 알파는 이렇게 되고 스몰 디퓨서빌리티 열 확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지금 열 전달, 아주까지 여러분들 열 전달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요. 배운 분도 있고 안 배운 분도 있을 건데, 이 책은 지금 열 전달 책을 어떤 책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내가 배울 때는 홀맨 책이라는 거하고 잉크로페다인가요? 잉크로페다 책인데요. 이 책은 잉크로페다 책에서 기본적으로 들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열 전달 방정식, 이게 히트 이퀘이션이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사실은 요거하고는 동일하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동일하게 됩니다. 알파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동일한 겁니다. 요게 열전달 책에서 나오는 열전도 방정식의 유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는 열전달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봤는데요. 피지컬한 물리적인 의미가 좀 더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크레지그 교과서의 식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레지그 교과서에는 요 식이 막바로 다이렉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the velocity of V of the heat flow in the body 이제 이렇게 표현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QX라는 거 했었잖아요. QX를 정확하게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열 전달률이고요. 영어로는 히트 트랜스퍼 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거 조금 전에 다시 보면은 두께가 온도가 있고 온도가 낮으면은 이렇게 열 9배가 있잖아요. 기울기가 있으면은 열은 기울기가 크면은 클수록 열이 빨리 이렇게 증가하겠죠. 전달이 되겠죠. 근데 그다음에 요 면적이 이게 dx면은 이게 dy dz니까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열이 빨리 전달될 겁니다. 열 전달률입니다. 열이 빨리 전달될 건데 비례를 하면서 그 개수를 K라고 두는데요. 마이너스 K라고 비례관계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이 값이 마이너스일 때 열 전달률이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 앞에다 마이너스를 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럴 때 단위 면적당 열 전달률이 dy dz분의 qx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걸 넘기면은 마이너스 k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가 됩니다. 지금 그 크레이지그 교과서에서는 요거는 요게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히트 플럭스 단위 면적당의 열 전달률이고요. 열 전달률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x 방향이 있고 y 방향이 있고 z 방향이 있기 때문에 벡터로서 표현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벡터로서 표현을 했고 요 각각이 돼 가지고 i, j, k라고 표현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여기에서는 여기 템퍼러처입니다. 여기 템퍼러처거든요. 템퍼러처입니다. 이게 요 k하고 요 k하고 동일한 겁니다. 요 식을 이렇게 하나의 표현으로 형식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 velocity of V of the velocity V of the heat flow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heat flux라는 것, 열 유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요 식은 설명이 되었고요. 요 식은 설명이 되었고 이게 지금 다이버전스 시러움을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컨트롤 발룸이 있습니다. 여기 컨트롤 발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여기에 유속이 히트 플럭스가 히트 플럭스죠. 지금 여기가 히트 플럭스입니다. 히트 플럭스가 보이고 이게 n의 방향이죠. 수직 방향은 n이잖아요. 이쪽은 벽의 수직 방향은 n이고 히트 플럭스는 이쪽일 겁니다. 히트 플럭스가 이거면은 여기서는 V에다가 N 하면은 플러스 방향이고요. 이는 방향이 서로 다 반대니까는 V에다가 N을 닷 프로덕트 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모든 면적에다가 X축, Y축, Z축에다가 면적을 이렇게 닷 프로덕트를 해서 모든 면적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히트가 리빙 오브 T 이 볼륨 T에 대해 가지고 떠나면은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동일한 방향이면은 열이 나가는 것이고 열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렇게 열 유속이 들어오고 여기 노멀 벡터는 방향이 반대면은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서피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식으로 따지면은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식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요거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따라서 열이 나가는 것을 플러스로 되었을 때 하고 열이 들어오는 것을 마이너스로 표현하면은 안에서 열이 스토리지가 저감되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은 모든 스피스에 대해 가지고 연료속하고 노멀 벡터하고에 대해서 전부 다 모든 면적으로 곱한 거는 요거를 표현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요 V가 히트 플럭스라고 했잖아요. 히트 플럭스라고 해서 열 전달 책에서는 Q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단위 면적당의 열 전달되는 양입니다. 단위 면적당의 열 전달률이죠. 열 전달률 단위 면적당의 열 전달률이고요. 거기에다가 요거는 템퍼러처니까 템퍼러처의 9배에다가 비례해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컨트롤 볼륨이 있으면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잡을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요 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V 방향하고 N 방향하고 여기에 플러스가 되고 V 방향 N 방향이니까는 요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나오는 게 플러스고요. 아까 우리가 열 전달해서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들어오는 양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양에서 단위 시간당에 나오는 양을 합치고 여기 제너레이션 되는 건 없으니까는 요거는 제로를 하면은 그 컨트롤 발륨에서의 스토리지 되는 양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V N으로 표현하면은 사실은 나가는 양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이 아웃 마이너스 in 이퀄 마이너스 2의 ST에 이렇게 되는 것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V에서 N 값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크레이지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거를 모든 컨트롤 볼륨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식으로 컨트롤 볼륨이 있으면은 요 각각에 대해서 V하고 N하고를 다 한 거죠. 다 여기에도 Y 방향, Z 방향으로 다 이렇게 서피스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고 하면은 적분했을 때 여기에 뭐냐면은 히트 플럭스이니까는 히트 플럭스는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죠. 마이너스 K에다가 그레디언트 템퍼러처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입을 했습니다. 대입을 했고요. 대입을 한 상태에서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썼습니다. 다이버전스 시어럼은 우리가 이미 10장 7절에서 배웠는데 모든 스피스에 어떤 볼륨이 있을 때 이렇게 벡터량이 나오는 양이 있으면은 스피스 전체에 대해 가지고 요 노멀 벡터 방향하고 이 노멀 벡터 방향하고 나오는 양하고를 내적의 합한 것 전체는 이 벡터량의 다이버전스량의 볼륨으로 한 거하고 동일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요 값이 지금 요게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 V의 전체 볼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여기에 지금 벡터량이잖아요. 벡터량입니다. 벡터량이라는 거는 그 x, y, z 방향으로 방향이 다 있는 거고 우리가 아까 qx, qy, qz 각각이 방향이 다 있기 때문에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x, y, z 방향으로 온도 구배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 벡터량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 각각의 면적에 대해서 면적의 노멀 방향으로의 그 노멀 방향하고 내적한 것을 전체 스피스로 다 적분을 한 것은 그 벡터량 자체에 대해 가지고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적용해서 전체 볼륨에 대해서 적분한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요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값은 뭐냐면은 결국은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 U, 요거는 온도죠. 그러니까는 요거는 뭐냐면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의 i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의 j이고, 라운드 z분의 라운드 u의 k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레디언트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 이거를 내적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 플러스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 플러스 라운드 y z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라플라시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종 결론식은 뭐냐면은 히트 플럭스가 있고, 히트 플럭스가 전체 표면에 대해 가지고 나오는 양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전달 방정식에서 기본적인 식은 요거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크레이지그 책으로 판단을 하면 여기에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일단은 제가 반대로 써볼게요. 2의 out st 이 벡터량이 아니니까는 사실은 그냥 입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반대를 썼냐면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잡았을 때 V가 사실은 히트 플럭스입니다. 히트 플럭스에서 열전달책에서는 Q라고 적는 건데요. Q 단위 면적 때문에 이렇게 적는 건데요. M 방향이면은 두 개가 플러스고, 히트 플럭스의 요거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따라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이고 들어가는 방향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어차피 제너레이션 되는 것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이해를 하고 크레이지그 책의 교과서를 보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을 써야 되는데요. 여기 EST가 요 H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지금 단위 컨트롤 볼륨 상에서의 total amount of heat, 템퍼러처 T에 있어서의 total amount of heat는 뭐냐면은 결국은 여기 템퍼러처죠. 템퍼러처에다가 로우하고 여기 밀도하고 볼륨을 곱했으니까 여기에 질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에다가 질량을 곱하고 비열을 곱하니까 이게 전체의 total amount of heat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단위 시간당 히트, total amount of heat가 얼만큼 변하는가를 보는데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디크리스 되는 것을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를 봐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가 붙고 온도가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변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따라서 요 식이 뭐냐면은 요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앞부분에서 요걸 구했었잖아요. 앞부분에서 구했던 거는 V의 N이고 전체 면적에다 구하는 건데, 요거는 그레디언트 U, 요 템퍼러처로 변하고, 요게 전체가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요 식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앞에서 요 해당되는 요 두 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요 크레이지그 책의 이 식이 성립이 되고요. 이것을 넘기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걸 넘겨보면은 시그마로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 마이너스 k의 라플라시안 u의 t dx dy dz 이퀄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안의 값이 0이 되는 거고요. 0이 되는 거라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는 k 시그마 로 라플라시안 u가 됩니다. 요거를 c 제곱으로 놓고 라플라시안 제곱 u, 요렇게 되니까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최종식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유도해라는 문제는 내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이게 사실은 열전달 문제니까요. 열전달 문제니까. 근데 지금 크레이지 그 책에서 약간 표현이라는 게 조금 쉽게 알아듣기 힘들어 가지고 열전달에서 이용되는 기본적인 노테이션하고 개념들을 가져와 가지고 크레이지 그 책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미분 방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이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